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우리 삶과 동네를 되돌아보며 성장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 신나는 질문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1에서는 전환, 안전, 노동인권, 젠더 주제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전문가들을 만나고 우리 하루 배움이가 마구마구 질문을 해볼 건데요. 세상을 보는 눈을 활짝 깨우쳐줄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나는 질문나라에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질문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신나게 배워보실 건데요. 첫 번째 주제인 공동체 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김수동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이런 구호를 열심히 외치면서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과 같은 비영리주택을 확산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다운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 김수동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하시는 일과 네. 그리고 은평구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얘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 공동체주택 준비 모임을 은평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백이라는 이름의 이제 공동체주택의 주민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공동체주택을 널리 알리는 공동체주거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동체주택에 대해서 한번 빠져보시죠. 저는 조금 생소하기도 해요. 이렇게 공동체 주택, 네. 주거 이런 게 개념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네.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주택과 주거의 개념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택 그러면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이제 그 건물로서의 집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우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거라는 거는 이제 조금 좀 낯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주거는 주택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 주택이 그냥 물리적인 집을 의미한다 그러면 주거라는 거는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경험과 정서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건데 우리가 살던 집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집에서 사는 형태는 확 바뀌었죠. 과거에는 집에서 하지 않던 활동들을 집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집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고 주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집 하면은 내 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이웃과 마을까지도 포괄하는 거죠. 근데 주거는 없고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과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 주거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공동체 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택이라는 거는 각자 참여자들이 자기 집이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공유 공간이 있고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규약이 있고 이웃과 함께 이제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주거 문화를 실현하는 주택이 공동체 주택이고 그렇게 사는 방식을 공동체 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파트가 아직도 최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주택과 그리고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 공동체 주택이 일반적인 주택과 차이가 나는 중요한 차이점 3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살아있는 집, 이웃과 함께하는 집 관계성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차이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비싼 분양가, 너무너무 비싸서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생망 그러잖아요. 이번 생에 망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공동체 주택은 경제적인 형편에 이제 맞춰서 짓는 이 경제성이 발현되는 집이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양성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는 너무너무 뭐 다 똑같잖아요. 근데 공동체 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 수요자의 이제 그 개별적인 욕구들을 수용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인해서 주거의 이제 다양성을 실현하는 이 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성,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불 가능성, 세 번째는 다양성.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택과 공동체 주택의 구분 짓는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주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알려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2014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분께서 집에 오셔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혼자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정말 저한테 팍팍 박히듯이 이제 와닿았어요. 노년에 혼자 살지 않고 노년에도 이렇게 그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 어머니들이 그 또 나의 노후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삶을 저한테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가진 건 없어도 부족하지 않다. 보통 이제 공동체주택 이름들 뭐 은평구에 있는 경우에 이제 뭐 구름정원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공동체주택 뭐 꽃보라 마을, 이제 이런 다 이제 그 우리 마을이고 다 이제 동네의 이제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좋은 점도 많고 해서 얘기를만 들으면 되게 관심도 많이 가져지고 하는데 근데 실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좋은 점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럼 좋은 점 네. 어떻게 더 자랑 좀 해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세 난민을 탈출했어요. 그 집값 걱정에서 벗어났어요. 엄청 큰데요, 그것만으로도? 네, 그렇죠. 우리는 당근마켓 이런 거 안 해요. 궁금하거나 필요하거나 모르는 것들을 우리 식구들 단톡방에 올리면은 답이 올라옵니다. 저희는 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 이웃이 있어서 노년이 두렵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새컴 없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 집에서 노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 밥도 먹고 이웃들의 일상을 나누는 게 저희는 좀 마당도 가꾸고 이 안에 있는 놀이의 본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게 이 일상에서 이렇게 이웃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게 정말 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 본질에 가깝게 사는 게 저는 이 공동체 주택의 모습이 아닌가. 힘든 점은 없나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뭐 힘든 점을 사실 다 상쇄하고도 남죠. 그 힘든 점이라는 게. 공동체 주택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이제 내가 사생활도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공동체 주택일수록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백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다 자율적인 참석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면 엠블레이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는 꼭 나오는 질문이 이웃과 갈등은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 짓기 전에 이미 한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충분히 알고 지내는 이웃으로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느슨한 정도의 관계만 있어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생활 갈등에 90%는 제거되는 이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 성격상 사소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 이웃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으면은 관계 없는 자유보다는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저는 더 좋고 그런 자유가 제가 생각에는 결코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까운 이렇게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주택이 있다면 이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교 기반이라든가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 주택들도 있죠. 그런 공동체 주택들은 관계가 탄탄하니까 함께하는 활동이나 공간 구성도 느슨한 공동체하고 또 틀립니다. 청년들이 모인 또 그 청년 주거 공동체도 있고 시니어 그룹들이 하는 이제 그 공동체 주택들도 있고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해서 이 모인 이 공동체 주택들도 있고 귀농 공동체도 있고 100개의 공동체 주택이 있으면은 100가지 이유와 100가지의 이제 이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공동체 아파트도 생겼어요. 위스테이라는 이름의 이제 공동체 아파트 거기는 한 500세대 정도 거기도 이제 주택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아파트의 운영을 주민들이 다 자치 관리를 해요.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집값이 이제 전세값도 그렇고 집값이 많이 폭등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공동체 주택이 현명한 선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요즘 이제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주택은 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 공간이 뭐 10세대가 한 2평씩 모아서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쓴다. 그러면 20평의 공유 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용은 20평의 10분의 1인 2평 정도만 이제 내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공유의 마법인 거죠. 서울시에서 이제 공동체 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 조금만 자세히 그러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서민들 주거 안정에도 기여가 되고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서울시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총 사업비 90%까지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의 사업비를 대출을 해주는데 시중금리에서 2%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면 3%가 채 안 되는데 그중에서 2%를 서울시가 부담해주니까 0%대 그 싼 이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영끌을 해서 요새는 네.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네. 20, 30대가. 네. 근데 그냥 이렇게 공동체 주택으로 해서 집을 사는 것도 더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퀴즈 하나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엄청 어려운 걸로 준비했어요. 선물 오늘- 안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 아유, 그 선물, 이 공동체주택 입주권은 아니고, 은평구에도 공동체주택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공동체주택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네. 은평구 하면 또 북한산. 북한산 하면 둘레길. 제가 말씀드린 그 공동체주택 이름이 은평구 구간에 있는 둘레길 이름입니다. 네. 저는 은평구 하면은 은평구 평생학습관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저희가 나온 이 신나는 질문나라 시즌2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콘텐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은평구 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신나는 질문나라 시즌2의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